것처럼. 실제로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다른 서비스라고 하는 그게 유사방송 대당 서비스들이 9천까지가 올라갔었다면서요? 그렇죠. 1억을 넘긴 곳도 있고요, 지역별로는. 근데 이제 사실 택시가 지금 이제 요금 규제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뭘 사든지 간에 투자 수익 대비 이제 소득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상당히 떨어져가는 상태였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나오면서 택시 시장 자체를 파이를 잠식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대 심리 때문에라도 우선 하락이 있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타다나 이런 서비스들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지금 가장 큰 심려 중에 하나죠. 어쨌든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구산업과의 충돌 과정을 가볍게 여기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그 저항에 부딪힌 케이스가 타다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을 존중하면서 갈 수는 없었나?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택시 총량제라는 개념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 하나를 사는 형태로 하면은 예를 들어 소카에서 운영하는 차량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은 갈등이 적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이제 답변한 것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이제 비판의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까 이제 택시업체 이걸 약탈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택시의 대체제 비슷한 것을 택시 면허 없이 그냥 택시 그 자격 없이 이제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그들이 가진 자격증과 면허증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인데 그거야말로 그들 입장에 약탈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김밥집 쭉 영업하고 있는데 앞에 가가지고 아이스박스 놓고 판다고 해가지고 그게 혁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업체들이 지고 있는 수많은 뭐 위생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은 지지 않으면서 하는 것을 혁신양 포장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도덕적이다. 그래서는 앞으로 이 경쟁이라는 것이 지킬 것 다 지키면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각자의 조금 다른 면들을 경쟁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좀 이게 답이 아니다. 좀 그런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이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것들이 사실 우버라는 서비스도 해외에서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비판을 많이 받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서 무조건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좋다라고 보는 것으로 사회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인 게 면허 사업이고 무엇보다 자격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말했던 예를 들어 어떤 타다 일정한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은 기존 택시가 그걸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못 해요. 왜냐면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기존 택시 같은 경우는 11인승 차량을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미 대형 택시 영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그거는 그 측면이 하나고 있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어떤 영업의 형태 같은 것들 택시가 행선지를 여러 군데 찍어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막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택시의 서비스를 논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같이 일률적으로 요금과 영업 형태에 대해 가지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택시는 왜 혁신하지 못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택시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절대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반대로 그것이 뭐 아까 말했던 승차금이나 이런 문제의 그 주 원인이 있다 보기 어려운 게 실제로 피크 시간대에는 택시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 예를 들어 시계외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건 강제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남양주를 가주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잘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그 승차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공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보면은 제가 시계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남양주를 갔어요. 남양주에서 남양주 가는 분은 제가 못 태웁니다. 그런데 술 취하신 분들은 좀 잘 상황이 이해가 안 가시고 이러면 무조건 욕하고 신고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택시는 그만큼 규제가 많고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게 벌금이 세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지키지 않았을 때 1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한 만 원 더 벌자고 남양주 더 가는 사람 태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남양주에서 남양주 간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면허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돌아다니는 것을.